여당이 차악 계엄 특검법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오늘 끝장 승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대통령과 오랜 이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는 권성동 대표가 여당이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울먹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체포당한 대통령을 오늘 우리 손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너무나 괴롭고 내가 좀 더 잘할 걸 자책하면서 정치가 뭔지 깊은 회의를 느끼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자, 권영진 의원님 나오고 계시지만 성서에도 죄를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여권 의원들은 얘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울먹인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간적으로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이라고 낸 거는 엄청난 계악입니다. 사실상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추천하는 방식은 제3자 특검으로 대법원장이 2명 하는 그거는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위헌이라고 하고 이 최상목 권한 대행이 여야가 합의해서 좀 합헌적인 그러한 이 특검법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바꿨는데 거기는 수사 대상을 놓고 보면은 훨씬 더 위헌적인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제약하는 내란 선전선동죄라고 해서 모든 국민들 예를 들면 계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민주당과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은 또 대통령의 방어권을 줘야 된다. 제가 하는 얘기 이것도 전부 내란 선동죄로 다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넣어놓은 거예요. 아마 그게 카톡 검열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카톡 검열하겠다고 그러면서 내란과 관련돼서 카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선전선동하면은 이거 다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맥락을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제약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했던 모든 대북 정책들 예를 들면은 전단을 살포한다든지 그리고 확성기를 한다든지 또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국방부가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외환으로 북한의 침략을 유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대북 정책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북한의 김여정이나 김정은을 얘기한 그대로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국방부 조차에서도 이거 아니다. 이거는 외환이 아니라 이거는 정상적인 통상적인 대국 정책의 국가 안보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수사 범위를 관련돼서 있는 수사들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거는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제약하는 거고 또 야당이 여당 의원들, 야당과 입장을 달리하는 그런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사람들 무차별적으로 내란 선동죄로 엮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저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놔두면은 단독으로 또 저게 처리가 되니까 저거보다는 저 최악보다는 우리가 이 계엄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서 그래도 차악으로라도 가자. 이게 이제 어제 원내 지도부의 고민의 일단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 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보건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는 권성동 대표가 별로 덕 본 게 없어요. 권 대표는 그래도 꾸준히 바른 소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뒤로 좀 물러나 있다가 뒤치다거리하는 원내대표로 다시 복귀했는데 그래도 어제 대통령이 친구이자 또 대통령에 대한 이 특검법을 스스로 손으로 발의하자고 우리 의원들에게
호소하면서 울컥했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좀 그 자리에서 울컥하는 것이 그런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말씀 주셨듯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내란 특검법에는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물어서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외환죄라고 하면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적국과 내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외환죄로 우리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목한 이 외환죄와 관련된 행동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북전단이나 대북 확성기도 들어가 있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아니 그게 무슨 외환죄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우리 군 합참의장도 최근 군의 정상적인 안보 대북 정책을 외환죄라고 하는 것은 군을 모욕하는 것이다라며 외환죄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최근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마침 또 오늘 저희 도직구쇼에 대북 전문가 두 분이 또 나오셔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김근식 교수님. 네. 그 외환죄, 야당이 주장하는 외환죄의 주요 의혹은 이겁니다. 우리 군이 여러 가지 군사적 긴장감을 높여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서 실제로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걸 빌미로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을 동원했다라는 의혹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북 확성기도 들어가 있고 전단도 들어가 있고 해서 실제 뭐 북한이 그것 때문에 확성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행위도 없었을 뿐더러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대북 확성이나 대북 전단은 왜냐면 제가 또 국방부 출입 기자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전 정부에서도 했었거든요. 이게 외환죄입니까? 외환죄가 결코 될 수 없고요. 외환죄라는 건 법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적국, 외국과 통모해서 외국의 공격을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개헌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몇 가지 의혹들이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하고도 안 맞습니다. 일단. 예. 그래서요, 재밌는 게 제가 확인해 봤는데 1990년대 그 당시에 한나라당에 총풍 사건이 있었죠. 총풍 사건이 그 비무장지대에서 네. 총격을 유도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기 부장도 구속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외환죄로 잡혀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북한은 외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환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외환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럼요. 북한이 외국이 네. 아니잖아요. 우리 한반도 영태 안에 있는 반국가 단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 통모한다는 외환죄 법적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걸 내란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겁을 주기 위해서 외환죄라고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북 확성기 그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의 결단입니다. 그다음에 오물풍선이 왔을 때 원점 타격하겠다고 합참의장이 그런 말 정도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발언한 게 어떻게 외환이 됩니까? 그 발언한다고 북한이 쳐들어옵니까? 우리의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안보적 입장에서 하는 것을 외환죄라고 하면 어떻게 안보 정책을 하고 대북 정책을 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민주당에서 시비를 거는 게 NLL 그 침략을 유도했다는 그 의혹이 있다는 건데 그 의혹과 통모했던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일부 아이디어에서 뭐 정보사령관이 누구 만나가지고 했던 거에서 나왔던 기사예요, 기사. 그걸 가지고 외환이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파출소에서 내란에 내짜만 꺼내도 잡아가고 계엄에 개짜만 꺼내도 잡아가면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정말 저는 좀 먼내 지도부가 좀 너무 강경해요. 자기들이 정말 내란을 진상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납득하게 설명할 수 있으려면 지난번에 했던 내란 특검법보다 훨씬 더 완화된 걸 가져와야 여야가 합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센 걸 붙여갖고 오니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안으로서 계엄과 관련된 특검법을 하고 적어도 사실은 내란이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이걸 거부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안에 뭐 오늘이라도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제발 협상을 해서 여야가 합의한 안으로 특검을 해야지. 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특검한 것 중에 여야 합의로 처리 안 된 게 없어요. 민주당 제발 독주하지 말고 특검은 꼭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북 확성기 등은 외환죄 아니다. 김웅주 의원님. 민주당이 이걸 외환죄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외환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입니까? 외환죄의 핵심은 북을 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헌법상으로는 외환이란 승입이 안 되지만 적국을 이롭게 하는 거. 그리고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은 원적 사격하지 마라, 북한에 대해서 대응하지 마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야말로 적절한 적용이 아닐 뿐더러 실제로 민주당이 외환죄를 범하는 거예요. 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라는 법이잖아요. 전단 보내지 말고 확성기 하지 말고 예. 우물풍선 쏘지 말고. 예. 그것이 지금 북을 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서 오는 이미지도 민주당의 이미지가 짝퉁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정확한 법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왜 외환죄를 집어넣어서 외환죄 없어도 내란죄 자체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외환죄까지 넣어서 더 일을 꼬이게 하고 실제적으로 저런 의도 자체가 더 민주당이 종북 좌파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자충수라고 저는 봅니다. 김영주 의원 의견입니다. 서지현 부의장님.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하긴 한데요. 그 이론적 법적으로는 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환죄가 성립되지는 않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군이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지만 그러나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NLL 관련해서 그냥 북한군의 공격을 유도입니다. 유도. 그러니까 공격을 유도하라는 거는 이거는 외환죄고요. 이거는 민주당이 외환죄 하는 것이 아니고 4주 전에 경찰이 이런 것도 진실인지 거짓인지 수사에 착수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환죄의 네이밍에 대한 문제를 제시할 수 있지만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이 이 외환 관련해서는 수사가 있기 때문에 특검은 빼도 되는 겁니다. 협의해서.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2년 6개월 동안 해온 행위를 보십시오. 김건희 특검법도 매번 악법이다, 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대안을 내놓지 않습니다. 급기야 총선 끝나고 하자. 왜? 총선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 오늘 여야 합의한다 했지만 분명히 대안 제시 안 하고 대선 끝나고 한번 특검하자 할 겁니다. 왜? 대선에 영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대선 끝나면 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짜 국민을 외면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 대해서 외환 안 된다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대안을 가지고 합의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사실 대북 확성기는 진보 정부에서도 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외환죄로 의심받고 있는다고 하니 이 국가 안보가 좀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